자, 오늘은 정치 소식부터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방선거가 딱 이제 50일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곳 저곳에서 뭐 경선에 대한 결과도 발표되고 본선으로 가시는 후보님들도 맞아요. 있는가 하면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후보를 제대로 확정짓지 못한 지역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민주당의 선거 준비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찰나에 부산 재보궐선거 그리고 뭐 경기도 재보궐선거 쪽에 속속 대진표가 짜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집을 구했다. 북구 갑 쪽에 덕산 쪽에다 집을 구했다라고 밝히면서 북갑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 재밌는 거는 저기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는 재보궐선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인데 자꾸 부산시장 전재수 후보를 때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재보궐 선거면은 재보궐 후보끼리 다투어야 되는데 네. 뭐 맞상대도 아닌 이제 전재수 후보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 하정우 AI 수석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자 인터뷰만 보더라도 하정우 수석은 일단 만약에 나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자신은 청와대에 남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자, 요거 이제 현실이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우리 민경윤 평론가께서는 부산 북갑의 상황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뭐 예전에는 정치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도 제가 직접 했었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일을 좀 해야 되니까 관심 있게 많이 못 봤는데요. 그냥 그 내용을 잘 알진 못합니다만 하정우 수석이 그렇게 굉장히 유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인재인 것 같은데 예. 저는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냥 아무런 정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고요. 다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놔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저는 네. 그냥 대통령께서 포기하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하 그냥 GPT를 예, 추정합니다. 풀어주지 예. 않을까 추정된다. 대통령까지 포기해 가면서까지 하정우님을 보내드려야 됩니까? 민주당에 그렇게 인재가 없어요. 그것도 왜 사실 자꾸 중요한 질문이죠. 정부 인사를 왜 자꾸 빼갑니까? 이제 한 11개월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손발을 맞춰가는데 저 아주 네.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불편합니까? 저는 못 보내주겠네. 죽어도 못 보냅니까? 이재명 정부의 예. 손발을 잘 맞춰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예. 또 하정우 AI 수석님은 아직 정치의 경험이나 경력이나 뭐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그냥 예. 학자로서 수석으로서 AI의 인재로서만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정치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 예. 뜬금포? 뜬금포? 뜬금맞다. 뜬금없다. 뜬금없다. 맞다는 뜬금없다. 아니, 민주당은 알아서 좀 인재를 찾아라. 네. 왜 자꾸 빼가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제 하정우 수석의 출마 관련된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예민한 그런 이슈 내지는 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에서 뭐 팔구초려까지 이미 했다. 그쵸. 뭐 그리고 접촉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를 이미 당 쪽에서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네. 뭐 하정우 뭐 수석의 인터뷰 이런 내용을 보면 만날 계획도 없고 연락도 안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왜 자꾸 하정우 수석을 건드리는 거냐 이제 이런 반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정우 수석 영입에 대해서 8분응선 넘었다라고 발언을 이미 했고, 네네. 근데 하 수석의 경우에는 불출마로 의견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치적인 명분이랑 현실 내 지금 안위 예. 사이에 간극이 조금 생긴 것 같은데 일단 남의 집 제사상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하정우라는 정말 너무 좋고 예쁘고 탐나는 과일이 있는데 네네. 내가 그 제사상에 올라가기 전에 예. 이 제사상이 우리 할아버지 제사상인지 할머니 제사상인지 남의 집 제사상인지 이걸 먼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석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 제사상이나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내가 치러야 되는 우리 집 제사상에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기는 그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내시는 것 같아요.
내면서 인터뷰를 보면은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 쪽에서도 네, 민주당 그쵸, 쪽에서도 그쵸. 내시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권력 중심부로 들어가기보다는 네. 그냥 현재 나의 자리를 찾는 것으로 의중이 굳어가는 것 같다라고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뭐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하짓 PT 작업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흔들리면 안 된다, 어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이게 공교롭게도 언론에서 계속 하정우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뭐 인지도 자체가 높아지고 사람이 뭔가 무게감이 계속 생기는 거는 나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만 뭐 아까 이제 오윤혜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 민재영입이라는 기구가 공식적으로 있는데 그동안 부산 북갑이라는 험지가 빌 거라고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인데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의 맞아요. 지역구가 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 후보 출마를 하게 되면 그럼 그동안 준비를 왜 안 했냐? 그러더니 왜 또 대통령이 키워놓은 인재를 탐을 내면서 대통령 흔들지 말라고 하는데 흔드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있지만 네. 저도 아직은 뭐 이제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최소 3자 구도잖아요. 한동훈 후보 무소속 후보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누가 나올지 몰라요. 박민식 후보는 밑바닥을 지금 훑고 있고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혹시나 한동훈하고 단일화를 하거나 이러면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큰일 나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 같이 뭔가 좀 애매모호한 사람 말고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갖다 박아가지고 네. 절대로 단일화를 한동훈이 못하게 만든다. 이제 이런 지금 속내까지 있는 상황이라 그럼 여기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단일화 없이는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인물 구도로 자꾸 대결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네. 정치적 리스크가 하수석의 경우에는 좀 커질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풍랑 속에는 돌진하는 배가 필요도 하지만 네. 어쨌든 등대가 그 한 장소를 고정하고 지켜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예. 지금 불을 가장 밝게 비추고 있는데 네. 내가 AI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닐 역할이 너무나 내 역할로서도 중요한데 등대 뽑아다가 막 여기저기 비추는 꼴이라서 네. 저는 하수석은 안 나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2028년을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을 차기 총선을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기 총선을 내다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하정우 수석의 어떤 뭐 중량감이랄까요? 이게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필이면 또 이번 주에 인터뷰가 여러 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부산 북갑에 막 댓글 보니까 이재성 의원님도 사실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뭔가 이제 인지도 면에서 하정우 수석이 원체 높다 보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발로 뛰고 네. 인지도를 쌓아서 네. 고기 주민분들, 지역 네. 주민분들한테 점수를 따야지 결국에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닌데. 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현주 최고위원 네.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 부산 북갑의 경우는 뭐 AI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이다. 지역일 수도 있다. 네. 상당히 좀 고령화돼 예. 있고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AI가 그 시민분들 사이에 큰 관심거리가 아니라 그 네. 지역 민생을 아는 네, 네. 맞춤형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뭐 어떠한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 게 이렇게까지 또 민주당 내에서 뜨거웠던 적은 또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을 차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또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된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라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선시켜줘라라는 의견이 누구한테 나왔냐면 서병수 당협위원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김도읍 의원도 네. 국민의힘이 부산 북갑에 무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더라고요. 무공천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하지 않는다. 아무도? 아무도 여기 그럼 해당 무슨- 행위인데요, 그러면. 그럼 후보를 안 내겠다는 거야? 안 내죠. 국민의힘이.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 양자 대결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그 한동훈한테만 좋은 일이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럼 한동훈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동훈은 제명된 상황이니까 무소속이고. 나오고 합당 안 하면 끝까지 무소속으로 이제. 그렇죠. 단일화를 안 하면은 그냥 그 혼자 독자 생존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민주당 후보하고 양자 대결 구도를 가게 되는 건데 이건 해당 행위가 맞는 거죠? 해당 행위라고 보고 네. 그리고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유명 셰프 영입해다가 여기서 식당 한번 차려봐 하고 같이 돈 벌 계획들을 좀 짜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동훈을 그냥 유명 셰프라고 쳤을 때 너의 주 메뉴가 뭐니? 자격증은 있니? 음식은 할 줄 알아? 이런 게 아마 시민들 사이에서의 정서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아니 상당히 비유를 뭐 할 재밌게 건데.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너 음식 뭐 해서 네. 팔 거야? 네. 그게 없어요. 네.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네. 예전에 폐업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 후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공천은 네. 국힘이 뒤에서 등 떠밀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요. 아, 상당히 합리적으로 비판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장예찬 그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읽어드릴 뿐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면 와닿는다. 대머리가 된다. 아 본인의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네.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 이거 저분들은 자기네들끼리 때릴 때 진짜 너무 아프게 때려. 팩트로 승부하죠. 아 팩트예요? 예? 팩트.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네요. 전 팩트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고요. 그냥 아 너무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하니까 나 진짜 궁금해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 적 있어요?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탈모가 진행 중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만 할게요. 팩트라고. 아 그럼 뭐 솔직히 그 대머리면 어때요? 일만 잘하면 되지. 저는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데. 약간 이런 비유 자체가 예. 아군끼리 때릴 때 이분들은 아 진짜 더 촌철살인 약간 예. 봐주는 게 아예 없이 너무 아프게 때리는 것 같다. 근데 예. 장예찬 이분은 지금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을 뭐 있잖아,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만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가지고 실제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장예찬 그 씨는 이제 앞으로 선거를 못 나갑니다. 향후 몇 년간. 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도 제가 내려놓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분의 이 촌철살이는 이 한동훈을 향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오기 전에 10시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의? 볼까요? 조국혁신당의 조국혁신당. 아, 조국 네. 대표의 재보궐 출마 발표, 선거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평택을로 나간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제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평택을이 될 거라고 혹시 각자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저요? 예. 그래도 저는- 예, 워낙에 모니터링 많이 하실 거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 때문에 그 일부러 전화를 해봤습니다. 평택에. 예. 아, 평택 어디에다가? 평택에 사실 어디에? 예, 선거에 좀 영향력이 있는 분들 아. 전화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평택에서도 일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는데 네. 그 기사가 났길래 오늘 하남갑인가요? 네, 하고 네. 평택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전화를 해서 혹시 조국 대표가 출마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쭤봤죠. 그랬더니 네. 저는 저 생전 그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상대편 국민의힘 후보는 유희동이라는 분이 아. 예. 유희동 있더라고요. 지역. 예, 그래서 그분이 될 걸 그러더라고요. 유희동이요? 그래서- 예, 예. 왜요? 거기에 삼선을 했거든요. 예, 평택은 되게 보수적인 곳이에요. 사실 민주당이 거기에 의원을 지금 배출한 게 최근 일이지 그 전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분위기도 좋고 다 하지만 조국 대표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그분은 저보다 더 잘 알으세요. 그러면은 민주당 가만히 있겠냐? 민주당도 내야지. 그러면 이분이 될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희동이? 예, 그래서 아. 혹시 둘이 합쳐서 나오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 얘기만 저는 예, 듣고 그럼 험지를 아, 선택해서 나가신 건가? 다 험지예요 여기가 지금은. 험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경기 쪽은 아무래도 그 어떤 뭐 트렌드 그리고 해당 최근에 어떤 이슈에 많이 요동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주 뭐 근소한 차이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건 맞겠지만 네. 전통적으로 우리가 험지라는 네. 표현은 보통 뭐 진보의 험지는 뭐 영남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구도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험지라고 봐야 될지는 일단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택을 선택한 이유가 예. 여기 삼성전자처럼 첨단 산업
네. 거기가 육성이 되어 있고 젊은 층 유입이 활발해서 예. 아마 조국혁신당이라는 그 당 네임처럼 네.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거기에 묻힐 수 있는 전략을 펴고자 평택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 조국 대표가 하남 갈까 평택 갈까를 너무나 장고를 뒀어요. 예. 부산의 여조도 돌아간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예.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간을 보다 보면 조국이라는 그 정치인의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궁금하지도, 네. 아까 대머리 표현으로 같이 빌어들자면 기회는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는 대머리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잡을 머리채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조국 대표는 조금 더 한두 주 전에 빨리 내가 출마할 지역을 발표를 했다면 예. 앞머리채라도 잡을 수 있었겠지만 네. 이제는 네. 뒷머리는 대머리밖에 없기 때문에 잡을 기회가 떠나갔다. 떠나갔다. 칼사르처럼. 예. 여기 유이동 의원이 삼선하신 거 맞고요. 그러니까 유이동 의원이 아까 유리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분이 내란의 색채는 상당히 좀 옅은 인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친유승민계 이쪽으로 원래 그래요? 뿌리가 그렇다고 맞아요.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전통적인 보수색이 강한 사람이거나 뭐 이제 윤 어게인 묻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 또 아니어가지고 네. 나름의 이제 그 지역 경쟁력이 있는 인물로 유이동 의원이 평가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이미 맞습니다.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진보당 대표인 김재현 후보가 네. 여기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황교안 황교안 네. 맞죠. 네. 자유와 혁신 네.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의 대표예요. 자유와 혁신. 자유와 혁신. 정당 있어요? 네. 이 정당의 대표 자혁당. 자혁당이야. 네. 어쨌든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대표가 있고 이분은 또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법무부 장관 2명이 또 여기 이제 빅매치를 붙는 성격이 되고 조국 대표는 또 당 대표인데 진보당 대표하고 또 맞붙는 성격이 되고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까지 포함하면 최소 4자 대결인데 여기에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5자 대결이에요. 왜 이렇게 치열해졌어요? 이걸 여기가? 그러면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엄청난 숙제가 지금 민주 진보 진영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은 단일화 할 거라고 보던데요.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 네. 어디랑요? 조국 대표나 이렇게 진보당? 예, 그래도 좀 낫지 않겠어 이쪽 사람이. 국민의힘은 아예 기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단일화는 하지 않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 진보라는 어떤 그 큰 구조를 보면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 민주당 후보 이렇게 3자 구도가 합쳐져야 유이동 후보를 이길까 말까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풀어내죠? 근데 평택 생각하기 전에 예. 진보당 쪽에서는 울산시장을 먼저 이제 단일화하는 데에 에너지를 좀 모으고 그리고 평택을 그 다음번 단일화로 연결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뜬금없이 예, 조국 대표의 발표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낸 그 SNS 메시지가 예. 나 출판 기념회 할 때 혁신의 미래가 평택의 미래로 이렇게 냈는데 예, 예. 어떻게 그때 와서 축하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예.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라고 예. 무쾌해하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게 심지어 마음인 것 출마도 같아요. 철회하라고 막 저기 예, 철회하라고 김재현 했습니다. 대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약속과 다르다라는 네. 메시지였어요. 그 이거 어떻게 풀어내나? 어떻게 좀 단일화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 오윤혜 평론가님께서 좀 보관을 주세요. 이거 내 되게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3자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합친다는 거지? 나 이건 너무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근데 조국 대표님이 딱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네.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거. 근데 뭘 꼭 풀어야 돼요? 그냥 이제 유권자들이 알아서 답을 주겠지. 아 그러면 그냥 다 단일화하지 말고 그냥 직진할까요? 저는 본인의 선택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될 거를 다 알고 출마한 거니까 예. 그 안에서 풀든 뭐 어떻게 네. 책임을 지든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제 넘기기 전에 아직 평택을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안 했거든요. 했어요. 누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누가 어떤 인물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꼭 나와야 돼요? 아니 나와야죠. 아니 어우. 정청래 대표가 다 후보를 낸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어. 이 정도면은 당 대표급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경희 대표님?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대표가 일로 오신다든지. 왜냐면 저는 송 대표님은 개항 을에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공천 얘기를 아직 없어요. 이런 방구를 꺼내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이제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예. 지금 용인의 반도체
그다음에 평택에 지금 삼성이 2개 팹동을 지금 재가동하면서 예. 거기도 뜨거워졌어요 네, 지금. 네. 그리고 그 평택도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내내 그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웠던 것들을 다시 일으켜가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는 게 어차피 조국 대표라는 거물이 나오셨는데 여기 그러면 황교안 거물이잖아요. 예. 아니 황교안 대표가 여론조사가 죄송한데 이번에 나온 게 잘 나와요. 10%가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그래요. 제가 그쪽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굉장한 산업을 할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거기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되는 동네다 예.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뭐 좋은 분들로 좀 중량감 있는 분들로 한번 대결을 붙여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그 예. 유희동이라는 이 의원 이분이 윤 어게인이 묻은 것도 아니고 삼선을 했고 뭐 잘 네네. 해와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지역구들은 약간 제대로 밭갈이를 해야 되는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투표를 잘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효능감을 좀 보여줘야 할 지역구들. 예. 거기에 진짜 짱짱한 후보들을 내 가지고 뒤집어야지. 지금 평택 의뢰 지금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업들이 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 붙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요? 광주만큼이나 예. 평택 사업들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민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당 대표급이 가셔서 예. 거기를 확 한번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이제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송 대표님이 만약에 인천 쪽에서 공천이 네. 불발된다면 예. 정말로 평택을 가시거나 혹은 김용 부위원장님이 아. 하남 혹은 안산 공천이 불발됐을 경우에 예. 당의 입장에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예. 평택 가시는 것도 나쁘지 어.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사실은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신 걸 보면 경기도에 나가고 싶다라고 네네. 이미 선언을 하신 거고 굵직한 인물이 두 분이 또 떠올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뭐 저희가 여기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송영길 전 대표나 김용 부위원장. 전 부원장 뭐 이제 네.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분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고 박영식을 만약에 평택에 공천을 했다. 네. 괜찮죠. 아니 안 괜찮죠. 왜냐면 오해를 받습니다. 아니 이런 짜바리를 말이야 평택에다가 갖다 박으면 이거 조국 대표 단일화해가지고 조국 대표 띄워주려고 꽃길 열어주나? 출마길 열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물들이 거론된다. 되게 치열하네. 근데 의외로 공천하면 될 수도 있어요. 어부지리로. 왜냐면 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나머지가 다 싫어. 선생님. 근데 너무 신선해 박영식이. 선생님 평택을은요 어려운 지역입니다. 젊음의 도시내서 혁신을 하자 해서 이제 박영식 후보가 또 가서 당선될 수 있죠. 농담입니다. 보여주세요. 농담. 네, 네. 농담이고요. 네. 자 이제 공천이 아마 4월 안에는 다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데 재보궐선거 공천은 제가 민주당의 중앙선관위 위원들 몇 분 또 이제 여쭤보니까 이번 주에도 이 전략공천 얘기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아마 또 다음 주쯤 돼서 저희가 이 얘기 또 할 것 같습니다.